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초안지 16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신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 합니다. 한신에 대해서는 전에 한신이 장군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신의 동북 원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한신의 동북 원정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지난 시간 유방이 팽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한 후 여러 세력에게 배신을 당했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방이 이제 화가 나서 배신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한신을 파병을 했었죠. 그래서 한신이 출장 응징 원정에 나섰다, 지난 시간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한신이 원정하는 과정에서 사자성어들도 몇 가지 나오고, 그리고 배수의 진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배신자 위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위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나라 왕으로서 유방에게 협력을 했다가 팽성전투 이후 위나라로 돌아가서 배신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배신을 하고 초나라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방이 처음에는 이 위표를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보낸 인물이 역익입니다. 역익이 과거에 우리가 초안지 스토리 하는 과정에서 앞에 등장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역익이가 위표를 찾아가서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위표가 오히려 여기서 역익이 앞에서 유방의 욕을 막 하면서 설득에 응하지 않습니다.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익이가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유방한테 보고를 했죠. 보고를 받은 유방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때 한신을 파병을 하는 겁니다. 한신 너 가서 위표 박살내. 이래서 한신이 출병을 하게 되는데, 출병 전에 이 한신이 역익이한테 뭔가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저기 위표네 대장군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역익이가 대답을 해주죠. 백직이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옆에 있던 유방이 이 얘기를 듣고, 백직? 야, 백직 걔는 구상유취야. 한신에겐 상대가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상유취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나왔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는 아닌데 많이들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바로 젖비린내 나는 녀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애야 한신에게 상대가 안 되지.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여기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한신이 이제 출병을 했어요. 출병을 해서 도달한 곳이 임진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임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황허를 건너가서 위표를 치려고 했는데, 임진 지역에 이 한신의 군대가 모이자 이것을 막기 위해 위표의 군대도 강 건너에 왔습니다. 이 강 건너에 위표의 군대를 이끌고 온 자가 바로 백직이었습니다. 구상유취. 자, 그래서 여기서 대치를 하는데, 한신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군사들의 훈련을 아주 시끌벅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횃불을 여러 개를 잔뜩 밝혀놓고 대군이 있는 것처럼 꾸며요. 그리고 곧 건너가서 쳐들어갈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신이 여기서 대군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군대를 사실은 왕창 빼서 저쪽 황허강의 상류 서쪽으로 갑니다. 황허강은 상류가 서쪽이거든요. 황허강의 서쪽 상류로 가서 하양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강을 건너갑니다. 목앵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갔다라고 하고, 이 강을 건너가서 이제 위나라의 후방 안읍 지역, 즉 위표의 본거지 안읍을 바로 쳐버립니다. 이걸 안읍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표가 생포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동격서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동쪽 임진 지역에서 시끄럽게 곧 쳐들어갈 것처럼 막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끄럽게 해놓고 사실은 서쪽을 친 겁니다. 그래서 성동, 동쪽에서 소리내고, 격서, 서쪽으로 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칠 것 같다가 왼손으로 딱 때려버리는 이런 모습이죠. 자, 이게 성동격서인데, 앞에서 제가 잠깐 목앵부를 만들어서 강 건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앵부 오늘날 정확하게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뗏목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교, 이제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강 위에 띄워서 통나무 같은 거 만들어서 널빤지 깔아서 이렇게 뜬 다리 만들어서 건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 건너가서 안읍에서 위표를 치고 위표 사로잡아서 유방에게 보내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유방에게 다시 돌아간 위표는 제가 한때 실수한 겁니다.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빌어서 유방이 살려줬는데, 나중에 가서
주가가 위표를 죽여버렸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도 배신할 수 있으니 죽어야 돼 라며 죽여버린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표 응징했고요. 여기에서 한신에게 유방은 장이 군대를 더 보내줍니다. 그래서 장이가 와요. 장이가 와서 한신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임무가 뭐냐면 대나라, 조나라 응징하거라, 대나라, 조나라를 치거라 이렇게 유방이 시킨 겁니다. 이래서 이 둘이 군대를 거느리고 대나라도 박살을 내서 무너뜨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앞에 위나라 박살 냈죠? 그 다음에 대나라까지 이제 무너뜨리자 유방이 사람을 보내서 한신이 거느리고 있는 병력 중에 정예병들을 빼서 유방 자기가 데려갑니다. 유방도 그쪽이 급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형양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초나라와 대립하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예병들 싹 빼갑니다. 그래서 한신에게는 조금 못한 군대들, 떨거지 군인들만 이제 남게 된 것이죠. 자, 이 한신이 이 군대 수만 명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또는 3만 명이라고 나오는 기록도 있는데 뭐 3만 명 정도를 이끌고 이제 조나라를 치러 갑니다. 조나라에 진여가 있거든요. 진여를 치러 들어갔는데 이때 이들이 들어간 지역이 정형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정형 전투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정형 전투는 초안지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조나라를 무너지게 한 전투이기도 하고요. 이 정형 전투 이후 유방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나라와 대립을 하고 초나라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만들어진 어떤 계기를 또 정형 전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형이라는 지역은 협곡이었어요. 좁은 협곡이었는데 이때 이 협곡으로 한신의 군대가 들어간다고 하니 조나라에서도 정보를 일단 얻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나라에서 진여가 이제 이 한신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진여의 부하 중에 이좌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좌거라는 사람이 좋은 건의를 하게 돼요. 어떤 건의를 하냐면 저 한신의 군대가 협곡을 쭉 들어와야 되는데 저 협곡은 수레가 2대도 못 지나간다. 그러니 한신의 군대는 길게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한신의 군대의 군량미는 아마 후방에 있게 될 것이니 우리가 군사를 모아 이 협곡에서 중간을 끊어버리면 중간을 쳐버리면 이 한신의 주력 군대는 군량미 보급이 되지 않아 전투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군량 공급을 끊기 위해 중간을 칩시다. 이런 건의를 이좌거가 했어요. 그런데 진여가 여기서 반대를 합니다. 이 회의무혈전, 한신 회의무혈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여는 유자다 이렇게 나와요. 유학사상가다 이거예요. 유교 공부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라 진여가 여기서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그거 비겁하다 이거예요. 후방 쳐서 중간 쳐서 이 후방의 군량 공급 끊는 건 비겁하다.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진여가 이좌거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신의 첩자가 진여 진영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여가 이걸 거절했다라는 스토리를 한신이 첩자를 통해 모두 듣게 됩니다. 한신은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 협곡을 지나 정형 지역에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형 주변 지역에서 이제 한신 장의의 군대와 진여 세력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제가 여기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전투의 모습입니다. 일단 이 정형 지역에 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산이 있고 그 다음 강이 이렇게 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고요. 강입니다. 그 다음에 한신의 군대가 진을 여기다 이렇게 칩니다. 강을 뒤에 두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처음 등장하는 상황이었어요. 배수진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조나라 군대는 여기에 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조나라 군대가 성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투 전에 한신이 어떻게 하냐면 병사 2,000명을 빼요. 2,000명의 병사를 빼서 어디에 집어넣냐면은 산속으로 집어넣습니다. 2,000명의 군대가 산에 매복을 해서 이들이 산을 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산에 매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나라를 치러 나옵니다. 여기서 군대가 쭉 나오자 조나라도 여기에 맞서려고 나오죠. 조나라 군대가 맞서서 여기서 충돌이 벌어지자 한신과 장의 군대가 지는 척하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조나라 세력들은 신난다고 이걸 밀고 들어왔죠.
배수진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있는 한신의 군대가 병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신의 군대는 총 3만 정도였다고 봐요. 여기에 한 2,000명 또 들어갔고, 그런데 조나라 군대가 약 2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한신의 군대가 열세였는데 여기에 이 배수진을 쳐놨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죽을 각오로 그냥 치열하게 싸워서 여기서 막아냅니다. 막아내는데 이 순간 여기에 매복해 있던 한신의 병사들이 열린 성문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성으로 들어와서 여기 몇 명 남아있는 장군들 죽여버리고 한나라의 깃발을 꽂아버렸어요. 2,000명 보낼 때 이 2,000명 모두에게 한나라 깃발, 붉은 깃발을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얘네 역할이 성에 들어가서 조나라 깃발 다 뽑아버리고 한나라 깃발 꽂는 게 얘네들의 임무였습니다. 2,000명 들어가서 이걸 제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싸우는 조나라 군대가 여의치 않으니까 한신을 뭐 깰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성으로 돌아가자 뒤돌았는데 웬걸 한나라 깃발,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던 장군들 죽었나 보네? 성을 뺏겼네? 이렇게 당황한 조나라 병사들은 이제 오합지졸 흩어지게 되고요. 이걸 한신 군대가 가서 치는 겁니다. 이래서 정현 전투에서 한신의 군대가 병력의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고 심지어 여기서 진여의 목을 베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현 전투가 끝나고 한신과 부하 장군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부하 장군들이 이제 한신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전투 전에 한신이 우리 전투 끝나고 멋지게 잔치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신의 부하들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군이 잔치 벌이자고 했을 때 사실 속으로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법에도 없는 생전 처음 보는 이 배수의 진이라는 걸 치고 싸우실 생각을 했습니까? 이건 어디에 나오는 작전입니까? 무슨 전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한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가 병법을 잘 몰라서 그래. 병법에 이런 말도 있어. 죽을 곳에 빠진 후에야 살아나고 절망의 경지에 빠져야 생존한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 내가 죽을 곳에 몰아넣은 것이다. 왜냐하면 잘 훈련받은 병사들이 아니고 시장 바닥에 떠돌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전투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이들에게 도망갈 공간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을 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칠 곳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위해 치열하게 더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에는 뭐가 지금 내포되어 있냐면, 유방이 내 정예병 다 데려갔었다. 그래서 나는 떨거지 병사들 갖고 있었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수의 진이라는 것은요, 원래 병사들의 훈련 정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이 병사들을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배수의 진입니다. 그 좋은 예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한신은 이 배수의 진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의 배수진이 있습니다. 탄금대 전투에서 배수진을 쳤었는데 그건 좀 나쁜 예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패배를 이제 크게 해버렸는데, 어쨌든 한신은 여기서 배수의 진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진여의 목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한 한신과 장인은 이제 제나라, 연나라 쪽으로 더 동북 쪽으로 진출을 하고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 또 초안지 이야기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